네, 사건을의 이번 주 사건 사고입니다. 기사 하나를 봤어요. 혼자 사는 여성한테는 되게 무서울 것 같은 얘기더라고요. 예. 알몸이신 분? 예. 남자분이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문을 막 두드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경범죄 처벌 정도밖에 받지 않았다고. 예, 이제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네. 서울에 있는 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 집에 있는데 밤에 누군가가 계속 밖에서 문을 딸가닥 두들기지도 않고 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거덕거리고 또 조금 있다가 잠잠하다 또 그렇게 떨거덕거리고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오히려 안에서 막 자기가 두들겼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냐고 왜 대답 안 하냐고 이제 그런 찜찜한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 혼자 살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집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집주인한테 사실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CCTV 한번 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의 협조 아래 CCTV를 봤어요. 그 CCTV를 보고 완전히 이 여성은 자지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뭐 어떤 그 CCTV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남자가 완전히 홀라당 벗은 채 예, 완전 나치 상태에서 계속해서 와가지고 그 여성의 문을 딸그락거리면서 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들기면 그 바로 옆에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고 조금 있다 또 다시 나와서 딸그락거리면서 열으려고 그러고 이걸 봤으니 이 여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로 그 이웃한 남자가 홀딱 벗은 상태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시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 여성이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배 교수님 안 잠근 상태에 있었다면 문 열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치 상태의 그 남자가 그래서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경찰이 출동해서 그 남자 검거했겠죠. 네. 검거해가지고 각종 어떤 그 적용법조를 연구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5만 원짜리 음주 소란죄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종료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 뭐 주거 침입은 안 될 수 있지만 공연음란죄 같은 거는 안 돼요? 공연음란죄는 공연이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했을 때 검거할 수 있는 그 죄가 공연음란죄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누가 여러 명이 보는 곳에서 공연히 옷을 벗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연음란죄를 의율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성 안에 있는 여성이 그거를 확인했다고 옷을 벗은 걸 확인했다고 하면은 그 즉시 거기서 신고했으면 그렇죠. 그러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여성이 나중에 이 사람이 옷을 벗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또 배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는 분명히 안 돼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공연음란죄가 형성이 되는데 그건 안 되는데 배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여성이 밖을 내다봐가지고 문틈으로 볼 수 있는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봤더니 홀랑벗은 남자가 계속 문을 딸그락거리고 있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112를 신고해가지고 성범죄자가 지금 그 성범죄 목적으로 우리 집에 침입하려고 하는 남자가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해버렸으면 차라리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검거를 해가지고 적용법조로 성범죄로 뭐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없더라도 결국 뭐 이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시달리게 고생시킬 수는 있었을 그렇죠. 거예요. 침입 강간 미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 혐의를 붙여놓고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했다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고민 끝에 한 게 음주소란 5만 원짜리 경범 스티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나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막 너 뭐야 막 여기 살려주세요라고 막 하고 나서 신고했으면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고 하면 이건 말하는 특수강간 미수 뭐 이렇게 해서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여성이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어떤 미친놈이 계속 뭔가를 두드리고 그러니까 나도 두드려 갖고 그냥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거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의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부분인 거예요. 네,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 그 여성분들이 특히 그래요. 112에 아직도 우리나라 분들이 여성분들이 특히 더 그렇고 112에 신고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엄청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112에 신고하는 거 부담 느끼지 마셔야 돼요.
이제는 좀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112는 당연히 내가 세금 내서 운영되는 그 기구예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112 지구대에서도 이제 출동을 받았을 때 여자 경관들이 있는 부분이 그럼요.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실 요거는 이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성 경관들을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면은 그걸 사실은 경찰에서 무시하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부담 되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그분들도 이제 지금 112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 한 팀당 적어도 한두 명 지금은 있으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라 이 말. 그러니까 이 112 신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것조차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여자 경관분들이 지구대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 지구대 생활할 때만 친구도 할 때만 해도 저희 지구대 전체에 저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많아요. 지금은 네. 그 뒤로는 상당히 많이 뭐 지금 미건민 촌장님도 뭐 15% 맞추신다고 했고 또 그 뒤로 25% 이상을 뽑았고 그 배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 말하자면은 적어도 법적인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여성 경관이 와서 좋은 따뜻한 말이라도 하고 또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라. 그죠? 경찰의 사실은 실질적인 기능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찰은 범죄자를 검거하고 예방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다는 개념으로 딱 그렇게 양분화해 놨는데 사실은 경찰의 기능 존재 목적은요. 국민들한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게 1번이에요.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의 말을 그냥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것도 경찰의 역할 중에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2에 신고하시는 거는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주인인 내가 부르는데 당연히 와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여성 혼자 살거나 특히 그러시면은 내가 노출되는 건 아닐까? 이 네, 일 그런 신고를 두려움이 통해서 있죠. 네, 노출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 신고를 하고 그러면 나 이상하게 바라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네. 흔히 말하는 혼사녀 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그런 분들 누가 많아요. 조언을 그때 우리한테 사건 의뢰하세요. 그렇죠. 어떤 경우라도 사건 의뢰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 여성분이 안타까운 건 결국 그 집에서 이사 갔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사 가는 걸로 종료했어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옆에 어쨌든 저 그, 알몸을 고이든 고이지 않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 주인한테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혼자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면은 경찰이 협조해 줘야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이거는 물론 법적인 처벌은 지금은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이거 당신 집주인 분께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 분과 많은 얘기를 하시라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이 술이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홀딱 벗고 그런 짓 하다가 여기 이제 우리 배 교수나 나 같은 사람한테 걸리면 어디 하나 부러져요. 네. 전시되죠.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조금 하나 더 가실 건 뭐냐면은 이게 절도범들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열고 들어온 게 그냥 흔히 말하는 쓱 돌아다니면서 한번 열어봐요. 즉刻열어보고 근데 이제 사람이 10집에 한 3, 40 중에 하나 정도는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은 30분에 하나라 하더라도 걸리면 자기한테는 뭐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열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거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런 식은 장치라든가 꼭 알아두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또 신고하셔야 돼요. 네, 그 그래야 돼요. 제 친구가 진짜 지인이요. 이렇게 요즘 버튼식으로 돼 있잖아요. 다 전자식으로. 버튼식. 네. 근데 이게 자기는 그냥 급하니까 훅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닫혔는데 여기에서 그냥 띠르륵 소리가 나니까 닫힌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열고 갔는데 실제로 진짜 도둑을 맞았어요.
바쁘면은 소위 말하면 그냥 띠디득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버튼식이잖아요.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 번호만 지속적으로 쓰잖아요. 분명히 밀가루 뿌리면 다 나옵니다. 거기다 밀가루 분무기로 칙칙 뿌리면 그 고정적으로 누르는 번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9421 이렇게 거꾸로 안 해요. 앞순위부터 누르게 돼 있어요. 1, 2, 3, 4를 한다든지 이렇게. 4, 3, 2, 1 이렇게 비밀번호 조성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습관적으로. 그건 좀 역순으로 좀 하시고 수시로 바꾸고 닦아줘야 돼요. 자주. 보통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핸드폰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패턴 다 있잖아요. 찾을 근데 수 있어요. 끄면은 여기 지금 저도 이제 손자국 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닦아요. 네. 닦아도 또 하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번호키 같은 경우도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을 고독 쓰면 그 번호가 이렇게 지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눌러봅니다. 계속. 그리고 많이 달아있어요. 그 그러니까 번호가 달아있으니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거 왜 엉뚱한 데로 갔네? 그러니까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혼자 사는 분들이 맞아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간과하고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취약한 부분에 대한 거를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경찰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에 홀로 사는 여성 홀로 사는 그 가구 수가 100만 가구를 넘어섰대요. 100만 호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경찰에서도 분명히 이쪽 분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때가 훨씬 넘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문 열고 창문 열고 가시잖아요. 근데 배기관 타고 오거나 이렇게 창문으로 틀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환기는 이제 있으실 때 환기하시고요. 꼭 창문도 잠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형광 페인트 칠해놓을 필요 있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집 앞쪽으로 손 뻗는 부위까지는요. 그 이제 그리스라고 그러죠. 그리스. 그리스나 그것도 없으면 식용유라도 듬뿍 좀 칠해놓으면 타고 올라오다 떨어지는 놈 많습니다. 여러분, 네.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 해결이 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112 케이스 @naver.com입니다.